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차익 실현을 어디서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막상 이렇게 되면은 아 차익 실현을 놓쳤네가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금양 전량 차익 실현을 잘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일단 전량 차익 실현을 잘했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을 오늘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은 14만 7,500원에 최고점에 들어왔어요. 어?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제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높게 잡으신 분들이 14만 원 전후가 나올까요? 높게 잡으신 분들이. 그리고 어제 들어가신 분들의 기준은 13만 7,500원.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LG화학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공식 비중에도 넣어놓은 상태에서 유지 그리고 가져가는 전략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포스코케미칼도 만약에 포스코케미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포스코케미칼의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에코프로 BM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누가 더 터져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더 터져 있죠. 그러니까 시장 관심이 모든 관심이 집중된 거는 에코프로 BM이에요. 오늘 꼬리가 달렸다고 얘가 수급이 꼬여 있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이제 바이오니아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니아도 사실은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똑같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얘는 어떤 기준이 잡힙니까? 이 친구는 누적적인 수급 범위의 흐름이 메이저들의 흐름이 뭐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뭐였어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공매도 하루 안 나오게끔 그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어제 기준에.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를 밀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외국계에서 공매도를 대부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외국계에서 공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더 많아. 뭐 대차 상황 여타 기존의 공매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수급범위에서 더 월등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2월 1일부터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이제 뭐 바이오니아의 2월달 들어서의 수급 하고 이쪽의 수급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 기준으로는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퍼센테이지로도 차이가 나겠죠. 얘가 더 많아요. 아까는 바이오니아는 2%, 에코프로 BM은 2.5%, 외국인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3%에 가까운 물량을 매집을 한 상태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있고 또 신고가기 때문에 이가 3% 수준 말고도 외국인들이 또 9% 갖고 있는 쪽이 나 차익 실현할 거야 하고 던져버리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렇지만 추세 부분에 그러한 물량까지도 순매수를 놓고 보니까 그렇지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면 손바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뭐 급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소형 잡주의 흐름하고는 또 틀리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자, 첫 번째 여기서 놓치고 나서 발을 동동 굴렀죠. 이게 뭐예요? 샛별형의 기준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땡겨서 볼까요? 이 부분의 흐름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로 다 올려드렸어요.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도 매수 구간 설정이 되면 가격 반발력이 더 나오고 프로그램이 좀 더 확인이 되면 매수 사인을 드릴 건데 이 흐름에 대해서 샛별형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이제 2월 1일이잖아요. 9% 오른 날 거래량은 선행한다. 또 동행한다. 거래량 터지면서 변동성의 크기가 확장되고 캔들 크기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거는 저때 거래량이 빵 터지고 대형주의 기준에 저 하루 거래량 터지고 끝나고 그러진 않아요. 선행, 동행, 그리고 매수 구간 다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렸죠. 10만 4천 또 10만 4천 원, 10만 5천 원 뭐 수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거래대금의 수반.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이거 지금 이다운 연구원이 다 교육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뭐가 떠요? 기가 막히게 또 뭐가 뜹니까? 장악형이 뜹니다. 장악형이. 거래를 수반한 장악형의 기준. 기가 막히게 뜨죠.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기가 막히는데. 결론적으로 장악형이 뜹니다. 장악형이 뜨고 그리고 잠시만요.
장악형이 뜨고 그 다음에는요 또 매수관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장족형의 뭐 도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감싸는 또 장악형이 뜹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교수형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흐름인데 요 자락에서는 우리가 삼선 전환도 배운 거 있죠. 그 기준 그 흐름을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그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장악 그 샛별형이 떴을 때 수급 들어와 있고 수급은 장 마감 이후에 확인되는 거고 아주 기분 좋은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장악형이 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장악 확인형이 떴는데 꼬리가 달렸어요. 갭상승 이후에 양봉 그리고 꼬리가 달립니다. 그럼 사실상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라면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왜 1.5% 1%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밀린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꼬리 달리고 돌린다. 그렇다면 돌리는 흐름에서 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왜 누적 수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인 거고. 그러니까 소형주와 중형주급 뭐 이런 또 프리미엄이 너무 센 종목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또 장악형이 뜨네. 그 다음 날 또 땡큐한 거지. 그죠? 또 장악형이 뜹니다. 그리고 이날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 들여다보니라고 또 한 템포 놓친 기준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시초가 갭 상승 이후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 이거 봐라.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돼요. 근데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된 이후에 쭉 미끌리는데 밑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매수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 아닙니까? 이런 자락에서. 이게 캔들을 배우신 분들과 안 배우신 분들 차이예요. 빨간색이면 뭐 양봉 그따구 거 누가 모르나. 근데 빨간색 딱 대놓고 이거 갭상승 그럼 시초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캔들 배우라니까 안 배워. 아우 진짜 답답해. 이게 지금 윗꼬리가 달린 도지예요. 그럼 여기서 음봉으로 형성됐다고 칩시다. 그럼 유성형이 뜬 거예요. 별 몇 개야? 별 2개예요. 우리는 별 3개짜리 4대 천왕 캔들만 보고 가자 그랬죠. 그럼 별 3개짜리 4대 천왕 캔들만 놓고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 2개짜리에 매수를 하거나 별 2개짜리에 매도를 하거나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의 기준은 뭐냐? 방향성이 확장될 수 있다. 그럼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이게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의 방향성이 부정적으로 아랫방향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하죠? 라는 우려감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종가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시초가도 여기가 돼요. 전일의 기준과 똑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완벽하게 어떤 차트가 되냐면 딱 이 차트가 됩니다. 이게 딱 요 기준에 그냥 몸통이 시초가보다 전일 대비 위라고 치고요. 이틀짜리만 삼선 전환도를 응용하는 이유는 주봉으로 놓고 볼 수도 없고 이틀만 딱 그걸 붙여서 놓고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양봉이라고 쳤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고점까지의 꼬리, 그죠? 이 고점까지의 꼬리, 그 다음에 이 저점까지의 꼬리, 이 저점까지의 꼬리. 그러면 이 캔들을 하나로 묶어서 놓고 본다라고 친다면 굉장히 꼬리가 긴 장족형의 기준이 돼요. 어제 오늘의 변동성을 합친 굉장히 긴 장족형의 캔들이 발생이 됐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장족형의 캔들이 발생되면은 위든 아래든 굉장히 좀 세게 다시 추세가 나와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힘겨루기가 굉장히 팽팽히 됐잖아. 이틀 연속 거래가 터져 있죠. 그렇게 해서 이틀 연속 지금 거래 터지면서 결론은 중립의 범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자락이 있으니까 중립의 범위. 그럼 냉정하게 보자 이거야. 윤정두가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그죠?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거 얼마에 매수하라 그랬지? 우리가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이걸 모르면 안 돼. 우리는 이미 속된 표현으로 에코프로부터 해서 얘부터 해서 금양까지 그냥 더불어서
수익 낼 만큼 냈고 2차 전지에서 뭐 포스코케미칼까지 해서 수익 낼 만큼 냈어. 마지막 자락에서 내가 저거 15만 원에 예를 들어 15만 원에 샀어. 15만 원에 샀는데 난 손절하긴 싫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에 손절할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밑으로 터질 수도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준에서는 양방향 다 열어놓는데 누적 수급 범위와 테슬라의 그간의 추세의 흐름과 테슬라 아직 올라갈 자리 많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금 현재 거래가 수반된 추세적인 강화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지금 배 아픈 사람들은 이격이 많이 발생됐어요. 바닥 대비 너무 올랐어요.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인 부분은요. 오늘 어찌됐건 양봉으로 들어 올렸었잖아.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 올렸나? 6만 그래도 2천 주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유입된 건데요. 프로그램 매수가 가장 많은 10위 안에 들어오잖아. 5위? 4위?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최상위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점을 찍고 지금 1% 돌려 있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 매도로 막 전환되고 밀고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앙당 물고 손절을 하고 그 손절 범위의 기준을 뭐 갭을 메꾸는 공간으로 설정을 하든 하고 오늘 저점이 깨지면 손절한다라고 기준을 잡든 그 손절을 하고 그렇지 않고 돌려요. 수급도 뭐 여유로워. 그렇다면은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14만 5천 원인데 어찌됐건 오늘 들어온 쪽은 그 물량에서 평균 편입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물량이든.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 잡아서 동반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여기서 뭐 흥분해서 그냥 투매하거나 투매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뭐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보겠다. 거래대금 4위입니다 지금. 거래대금 4위이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최상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잘라서 보여드리지만은 어제자 흐름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흐름에서 보여드린다는 건 뭐냐면 어제까지 기준에 에코프로 BM의 수급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2월 1일 이후에 2월 1일 이후로 잘라볼까요? 그래요. 2월 1일 이후로 잘라갖고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2차 전지가 다 지금 꺾였어요. 그나마도 우리는 두 종목을 전량 차익 실현했다라는 게 비중 꽉꽉 채우는 두 종목을 그것만 해도 뭐 땡큐 한 거고요. 기회가 있죠. 우리는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요 프로그램 순매수의 기준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하나솔루션. 징그럽네요. 지금 시장 1.2%나 밀릴 일도 없는데 밀려 있으면서의 흐름이고 하나솔루션 뭐 프로그램 들어오는데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 프로그램 순매수의 최상위 종목군들이 뭐 LG에너솔루션부터 해서 에코프로 BM도 지금 뭐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입니다 지금. 그죠? 에코프로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 부분이 좀 축소되면서 순위에서 이제 없어져 버린 아까까지만 해도 순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급이 꼬이면 안 된다는 거고 얘는 그나마 수급이 꼬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금양의 차익 실현이 아쉽다면은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에서 기준을 잡자라고 설정을 해드린 거였어요. 뭐 그 기준점에서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투자자별 수급 동향 종목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안 나오겠구나 얘가. 기관이 아까 매도였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외국인들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쌍끌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끌이만 보게 되면은 여기엔 순위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LNF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2차 전지 전체적인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높긴 하지만 요거 오늘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를 한번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기준에서만 그게 3%에 달해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런 매집이 돼 있을 때 매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는지
그거까지만 딱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 여기에 이제 연기금은 대량으로 샀는데 금융투자가 뭐예요? 해지 물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금융투자 매도에 대한 부담 요인은 상당히 사실 제한적인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해지 물량이니까 ETF 상품이든 뭐 ELW 상품이든 뭐 ELS 상품이든 그렇게 해서 저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갔다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280만 주면은 시가총액 코스닥 어찌됐건 1위 전체 시장의 22, 21위, 22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한 의미가 있죠. 23년 02월 14일까지 기준에서의 매집 그리고 매집 단가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집 단가의 평균 주가 설정 범위까지도 놓고 볼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시고 2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외국인들 13만 6,200 13만 3,600원. 그럼 뭐 프리미엄이 지금 뭐 10%도 안 붙어 있잖아요. 10% 12만 원, 13만 5천 원, 10% 조금 넘게 붙어 있는 건가? 네, 그러네요. 14만 원대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큰 부담스러움을 가져가시기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대처를 해나가자. 어디 갔어요? 아까 매직 그거 21년 어디 갔어? 너 어디니?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매집 단가 그렇게 하고 텍스 전략까지 같이 설정을 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게 여기도 아마 매집 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이렇게 잡아놨죠. 얼마? 15만 2천 원. 오늘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14만 9천 원. 거의 뭐 그 자리까지 다 올라왔었네요. 그죠? 갭에 대한 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였고 그다음에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전에 이 수급 1월 2일부터 해서는 얼마요? 쌍끌이 매수 255만 주. 2월 달부터 해서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만 280만 주. 그렇게 되면서 평균 단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의 매집 규모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여기다 안 적어놨네요. 캡처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왜냐면 저렇게까지 적어놨으면은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에 일봉 이거 왜 외국인 매집의 목표 주가 이걸 안 적어놨어요?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1월 6일 이후부터 해서 2월 14일 것까지 한 번 더 자르고 그렇게 하고 2월 1일부터 해서 뭐 여러 개를 잘라야 되네. 복잡하네. 귀찮네.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외국 매집 기준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누적 수급이 돼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렇게 해서 좀 밀려 내려가는 대로 기준을 좀 설정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참 난감한 위치이긴 한데 과도하면 뭐 편입의 기준이라는 거죠. 과도하면 그렇게 돼 있고 1월 6일부터 잠깐만요. 이거 말고 이쪽에서 다시 종목 검색 외국 기간 에코프로나 금양은 잘 잘라냈는데 얘도 못 떨어지게 차익 실현을 한번 제대로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봅시다. 1월 6일 그다음에 2월 14일 어떻게 됐을까요? 순위에 들어와 있을까요? 기관들이 매도로 잡히면은 뭐 순위에 없으니까 LNF 기관들이 매도로 잡히나 보네요. 어제 뭐 그제 매도 물량이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2월 1일 이후에 수급 범위 기준을 좀 설정해서 보고 여기서 이제 미끄러진 이후에 저점 찍고 돌리는 과정의 흐름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들어가신 분들만 손실인 거예요. 전일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을 놓쳐서 아쉬운 거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고
시장이 1.3% 코스닥 1.2% 밀리면서 연동폭인 거고 에코프로는 전량 차익 실현 잘 돼 있고 금양 전량 차익 실현 잘 돼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텍스 전략까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변화 보면서 대처하고요. 그다음에 SM도 뭐 시장 영향인가요? 시장 영향 받을 일은 없고 제가 하여간에 프로그램 쪽 들어오면서 돌려놓기를 오늘 기준에 14일의 기준에 15일의 기준에 13시 09분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봉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뭐 그거 이거는 그대로 이제 놓고요. 그다음에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주도주 외국인기관 쌍끌이는 이제 없어졌고요. 그냥 2월 1일부터 외국인 매집만 봅니다. 2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 놓고 보셨을 때 매집의 규모 볼게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얼마였어요? 282만 주 반올림해서 282만 주 282만 주 나눠주면 되겠죠. 9,800만 주로 282 나누기 9,780만 주 2.88% 그나마 좀 더 들어왔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VIP 방에 계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좀 오시라는 이유가 이런 거에 답답하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를. 그러니까 좀 설명을 같이 들으시고 대처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12만 3,600원입니다. 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12만 4,700원인데 개인들은 매수 평균 단가로 보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2%에서 2.5에서 5% 편입의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는 20에서 30%의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죠. 12만 3,600원 곱하기 120% 해주면 14만 8천원이 일단은 이제 목표 주가로 상향이 된 겁니다. 오늘 정확히 그 1차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잖아요. 정확히. 그 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12만 3,600원 곱하기 130% 해주면 16만 600원. 그럼 대략 16만 원으로 이제 뭐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정확하게 저 목표 주가가 벌써 이미 오늘은 어제까지 기준에 수급을 놓고 봤을 때 도달이 됐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매수가 더 들어와요. 들어오면서의 기준입니다. 그럼 미끄러 떨어질 때 기준도 있고 좀 어찌 보면 성급한 부분도 있는데 14만 원을 매수 기준으로 잡아드립니다. 안 돌리더라도. 왜? 다시 수급의 매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면서 바닥을 치죠. 오케이. 그럼 다시 프로그램에 매도가 나온다면은 그때 돼서 이제 저점 찍고 돌릴 때 그거를 마지노선으로 손절 범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 14만 원 기준에 신규 편입자 5% 추가 10% 매수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전일까지 가지고 오셨고 어제 신규 가입자는 없어요. 어제 신규 가입자 없어요. 그럼 전일까지 가지고 오셨고 전일까지 편입하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지금 단가 수준 이하에서 다 편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바닥권 물량도 있고 거기에 금양과 에코프로는 전량 차익 실현 다 했어. 땡큐야.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은 우리 포트에 비중에 넣어놓고 편입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걔는 중립이고 그럼 결론은요. 금양하고 에코프로 전량 차익 실현했고 눈 나 어깨춤 춰야죠. 에코프로 BM 고점 놓쳤어요. 고점 또 잡으면 되잖아. 고점 못 잡고 밀리면 그럼 손절하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더 들어와 주는데 더 들어와 주잖아요. 그럼 땡큐 하죠. 응? 아니, 프로그램이 때려 올린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다 누구예요? 대부분이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이 다 때려 올렸잖아요. 2.8% 3%를 샀단 말이야. 어떻게 해? 편입이지 자꾸 뭘 어떻게 해? 편입입니다. 그래서 1.1%뭐 반등이 안 나와 있지만 또 1.5% 반등이 안 나와 있지만 오늘 기준에서 뭐 이렇게 되면은 오늘 평균 단가가 14만 3,500원으로 확대되는 기준이 되는 흐름이 되겠지만 편입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SM도 볼 거예요. SM도 좀
많이 짜증스러운 부분이 됐는데 일단 뭐 그래도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또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게 버겁다면은 3% 고점 대비 흐름에서 12만 4천 원대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덜어내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12만 원이 이탈됐어요. 그럼 오히려 신규 편입자 추가 편입의 기준 그리고 우리도 비중을 오히려 12만 원 미만에서는 확대할 수 있다 이 기준. 손절은 아무리 열어놔봐야 12만 원 매수 청권 행사가 있으니까 손절 범위는 열려지질 않죠 사실은. 응? 그래서 그런 기준이고 요 차익 실현 범위도 표시를 안 할게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오늘의 기준에서의 손절 범위를 잡을까요 아예? 응? 그러면은 14만 원이 아닌 여기에서부터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비중 확대 기준도 설정을 할 거예요. SM은 12만 원 미만에서는 오늘 받기 때문에 오버슈팅도 받고 하이브 니네 어떻게 할 거니 기준도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저 뭐 하는 짓거리지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4만 3,500원을 평균 단가로 잡고 그러면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들어가신 분들도 일부 이제 뭐 손절이 될 수 있지만 2차 전지에서 원차 수익을 내놨으니까 아 이거 저 뭐야 또 윤정도 얘기하는 거 다 들었나? 어? 몰라. 이걸 캡처해서 보낼 거고 문자는 가격을 조금만 조절해서 그럼 보내드릴게요. 전 녀석들이 뭐 윤정도 얘기하는 걸 들었나?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네. 확 그냥 막 그냥. 에코프로도 수급 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뭐 얘로 대처를 하자라는 거예요. 얘로. 뭐 멀리 보지 말고 갖고 있는 거에서. 아 저는 없고요. 에코프로 갖고 있는데요. 금양은 일단 한 발짝 물러 계시고 제가 다시 볼 때까지. 에코프로는 제가 금방 봐드릴 테니까 그것도 멈춰 계시고. 그러면은 마지노선은 오늘 13만 9,500원이 저가인데 13만 9천 원 이탈되면 일단 전량 정리하겠습니다. 응? 됐죠? 그러면 13만 9천 원 이탈되면 일단 전량 손절 3% 손절되는 거 오늘 사신 분들은 전일 사신 분들은 수수료 딱 빼는 기준 정도.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사신 분들은 수익 확정. 에이 별로 먹은 것도 없어요. 먹은 거 없지. 대신에 에코프로 금양에서 대박 났잖아요. 그럼 됐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손절 범위까지 잡아드리고 저 기준에서 라이브 방송은 뭐 저 기준의 가격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분들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높게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눌려 있을지 더 올라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다시 눌려져 있네요. 그러면 평균이 아니라 매수의 기준은 지금 가격에 14만 800원 뭐 이렇게 있는데 14만 뭐 500원으로 해서 발송을 할게요. 그럼 되겠죠? 그 정도면 뭐 무난합니다.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16만 원 아까 상향해 놓은 거고 그리고 테슬라 매출 확대 실적 방출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손절 범위 손절 앤드 차익 실현 기준 오늘 평균 편입 단가 오늘이라고는 좀 모를 수 있으니 15일 평균 편입 단가 얼마요? 14만 3,500원 대비 근데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안 계시거든 사실 대비 마이너스 3% 조정시 직전 저점 15일 저점인 13만 9,500원 이탈이 이탈됩니다. 따라서 13만 9,000원 이렇게 써야 되겠다. 15일 저점 13만 9,500원 이탈 및 15일 평균 편입단가 14만 3,500원 대비 3% 조정 시 13만 9,000원 보유 물량 100% 정리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매수와 매도의 기준까지 다 설정이 되는 흐름 속에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텍스 전략까지 설정을 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시금 눌릴 수도 있어요. 눌려지는 그 기준에서도 설정을 하셔서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BM의 조금 지금 내용에 대한 현재가 창 올려드리고요. VIP방 전부 다 올려드릴게요. 추가 편입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하고,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의 내용들도 같이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거래량과 프로그램 수급에 대한 순위 범위도 좀 잡아드리고, 그렇게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집의 규모 2월 1일부터의 기준에서의 매집의 규모, 매집의 평균 단가,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에 대한 매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일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 기준의 기준으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윙 20%로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10% 기준에 문자가 발송이 된 거고 20%까지 확대 안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위에 이제 그 매직 계산기 가지고 위에 텍스 전략 마저 정리해 놓고 빠르게 저쪽 넘어가겠습니다. SM 쪽으로. SM도 지금 좀 짜증스러운 흐름이긴 한데 비중을 오히려 확장해서 좀 놓고 보는 위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시 지금 20분 기준에 에코프로 전략부터 빨리 써놓고 14만 300원 기준에 마이너스 0.14예요. 참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0.14. 그래도 오늘 성공된 하루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13조 7,215억 원, 거래량 부분은 270만 9천 085주, 그리고 3,932억 원, 그리고 13시 20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아까 몇이었어요? 아까 걸로 그냥 기준을 잡을게요. 거래대금이 1, 2, 4위 SM, CNS,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4위 프로그램 순매수 6위. 프로그램 순매수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이 꽤 높아요. 고점 만약에 뭐 오후장에 또 탄력 받아서 넘긴다. 그럼 따라붙을 수 있죠. 그렇게 돼 있고, 테슬라의 추가 강세가 만약에 내일 연출이 된다면 뭐 2차전지 분들 고점 돌파는 다시 한번 뭐 세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준의 매직 계산기 기준에 설정 범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멋쟁이 튜브님이 주셨는데, 처음부터 분할 매수를 설정을 잡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샀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신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추가 편입 안 하고 대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여력이 좀 있으시고 비중이 높지 않다면은 그렇다면은 편입하시는 거죠. 14만 7,500원이었고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실 수 있었던 범위는 윤정도가 저 차익 실현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매수를 좀 잡은 거였죠. 그리고 고점을 재돌파하면 당연히 편입의 기준이 잡히고, 뭐 그런 가능성은요 있죠.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밀려 있어야 돼? 말 같지도 않게.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기준이면은 14만 5,800원, 그리고 2분의 1 기준은
144,300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은 300만 주,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50만 주 그렇고 300만 주 일봉, 그리고 이렇게 캔들.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의 텍스 전략까지 마무리를 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 그 경우 강연에 오세요. 그래서 종목 설정하는 방법하고 이런 거 다 배워가십시오. 뭐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쭈루룩 돌려놨는데 뭐 추가 편입이 되셨든 또 되시지 않았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유지해야 되는 거냐, 신규 편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기준의 설정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지한다. 응? 에코프로 금량 다 차익 실현 잘했고 나머지 물량 이제 BM으로 집중하는 상태에서 뭐가 무서워요. 에코프로도 뭐 다 돌리네요. 수급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고 강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기준 잡아서 대처하실 수 있는 건 강연회고, 또 VVIP 회원님들 또 정회원님들 강연회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요거 꼭 가지고 가세요. 종목 설정하는 방법 오픈 안 해드리고 있잖아. 지금 이거 배우셔야 되잖아. 종목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설정 안 해? 답답하네. 응? 한 달 더 드립니다. 1년에 딱 한 번 보는 기회에 한 달을 더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고 대처하시고.